많이 지났으니까 마지막 종목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종목은 사마네트웍스. 요 종목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요거 단기 매매 종목으로 봤던 종목이거든요. 네네. 이 종목 매매 포인트 어떤 건가요? 사실 사마 네트워크스 이 종목은 저희가 좀 오래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에요. 네. 왜냐면 좀 그 높은 위치에서 저희는 제가 생각하는 사마 네트워크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작가의 라인업이나 PD의 라인업이 워낙에 웹툰이나 이런 거 부분이 되게 좋아요. 근데 탄탄하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사마네트웍스뿐만 아니라 최근에 컨텐츠 관련주들이 그렇죠. 세요. 이거 안 밀립니다. 컨텐츠 네네. 관련 요즘 컨텐츠 관련 안 밀리는데 사마네트웍스는 진짜 거의 안 밀렸네요. 네, 이 종목이 왜 밀리지 않았냐면 기본적으로 이 사마 네트워크스라는 회사는 지상파 방송사와 계약을 네. 드라마 계약을 기본적으로 계속 하고 있던 그 기업이기 때문에 제작사죠. 네. 제작사. 제작사이기 때문에 요 그 모멘텀 자체는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이 그 서로의 인프라가 계속 구성이 돼 있어서 어떤 시청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항상 잘 나왔고 이 그 작가의 어떤 라인업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저는 의심은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OTT 업체들의 어떤 상승세가 넷플릭스의 어떤 영향으로 강하게 상승세가 나오다가 이 조정 구간에 들어가면서 같이 좀 하락한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그 드라마들이 지금 계약을 56억 지금 어게인 마이 라이프란 그 드라마가 SBS하고 56억의 제작 그걸 하면서 계약을 했죠. 계약을 하면서 시장에 좀 부각이 되기 다시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좀 강하게 뭐 시장에 뭐 전쟁이 나건 아니건 이 종목은 계속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흑자 전환을 했다는 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 전환으로 돌아섰다는 측면이 턴어라운드 딱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하는 측면이 시장에 강한 어떤 수급의 어떤 모멘텀이 됐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봤다. 그리고 캔들 뭐 종목의 캔들을 기술적으로 캔들을 보시면 뭐 그 크게 갔다기보다는 조그맣게 계속해서 상승해 하는 근데 모습. 요즘에 이런 종목 찾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지? 이런 맞습니다. 종목 네. 요즘에 오늘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통 비 맞아가지고 그렇죠, 온통 맞습니다. 그냥 파랑파랑 그냥 멍들었는데 여기 혼자 꽃이 폈잖아요. 그렇죠, 이제 꽃이 맞습니다. 폈는데 이 꽃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사마네트웍스 같은 경우도 오늘 최근에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 소녀시판 최근에 지금 네네, 넷플릭스 맞습니다. 드라마가 막 뜨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거기에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한 네네네. 건데 지금 넷플릭스가 러시아에다가 끊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너넨 보지 마라. 오. 볼 자격이 없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파샤리 그분 우크라이나 그분 왜 얘기를 드렸냐면 이분이 우크라이나에서 되게 유명한 배우세요. 네, 배우신데 고려인의 후예인데 네 안타깝게 전사를 좀 하셨네요. 안타깝긴 정말 하네요. 네네. 뭘 해도 다 전쟁에 연관이 되니까 좀 기분이 좀 우울한데 그렇죠. 네. 일단 여튼간에 수익 나신 이 사마네트웍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이게 좀 컨텐츠 관련해서 좀 더 갈 수 있을 모멘텀이 자, 더 많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뭐 사마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이게 중국의 판권을 지금 팔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한령 해제의 기대감. 지금 게임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즘에 지금 중국에서 한두 개씩 사고 있는데 네네. 예, 사서 쓰세요. 중국 분들 진짜 사면 많이 도와줘요. 그냥 그렇죠, 자꾸 안 사고 맞습니다. 해적으로 하지 말고 네네. 좀. 그래서 네. 이 OTT 관련 그리고 드라마 관련 그리고 저는 엔터 관련 쪽이랑 게임 관련은 이제 중국에서의 어떤 흐름이 좀만 한한령이 조금만 진행이 되면 강하게 모멘텀을 더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상반기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하반기 때 보다 뭐 기대작들이나 그리고 오프라인 공연들 이런 게 지금 계속 진행되면 엔터나 그리고 게임의 어떤 판권이 조금 더 풀리고 이러면 하반기 때는 게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일단 강세를 콘텐츠 전부 다. 그렇죠. 네.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근데 최근에 오히려 이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작사들이 코로나 때문에 제작 환경이 너무 안 좋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뭔가 제작 좀 하려면 카메라감도 갑자기 확진 걸리고. 그래서 제작비가 점점 왜냐면 제작사들은 하루하루가 다 인건비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요게 이제 많이 이 코로나가 좀 끝나면 제작비가 좀 다운될 가능성.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네네네.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개봉한 그 배트맨 도대체 왜 계속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래 하네요, 배트맨 그거. 무려 50만 찍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극장도 다시 살아나는.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리오프닝 관련주로 이런 것도 또 같이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도 맞습니다. 해봅니다. 네네. 그런데 오늘요, 사실 덴티움이나 삼화나 두산중공업처럼 수익 많이 난 종목 있는데 우리 지금 방송 벌써 반이 지났거든요, 전문가님. 네네네. 그러면 여기서 잠깐 그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받아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자,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를 제가 네. 딱 드리면은 오늘 제가 좀 강조했던 섹터가 있어요. 강조했던 그렇죠. 섹터? 강조의 섹터가 있는데 네. 그 섹터의 어떤 흐름 그리고 네. 지금 전쟁과 관련이 있지만 이런 에너지가 앞으로 어떻게 탈원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시장에서 반영이 될까? 다 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두산중공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두산중공업과 뭔가 관련 있는 약간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네. 통 모르겠네요. 너무 많아가지고 네. 너무 많아요. 너무 네네. 많은데 요즘에 너무 많은데 사실 요거를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지나면 한꺼풀도 한번 양파볶이 하나 더 한번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뭐 힌트 거의 다 나왔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원전 관련인 것 같습니다. 크게 힌트를 드렸어요. 우리 지금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오늘의 히든 종목 이거일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맞춰주신다면요. 우리가 정답이면 정답이다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들어오셔서요. 어떤 종목인지도 함께 알아가 보시는 그런 재미도 있을 거예요. 휴대폰 카메라로 여기 옆에 QR코드 갖다 대기만 한다면요. 노란톡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야만요. 우리가 이 방송이 끝나도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한 전략을 확실하게 알아가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방송 중에 종목명이 공개된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혼자 들어가신다면요. 고점에 물리고 또 손절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가 정확하게 매수 매도를 잡아야지만 수익률을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QR코드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으로 첫 번째 이슈 포인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 첫 번째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저는 사실 종목이나 업종군을 좀 보려고 했는데 종목이나 업종군 볼 새가 없어요. 네. 일단 지수가 먼저 박살나고 있는데 이거 제가 뭐 어떻게 이게 대처를 합니까? 근데 오늘 한 가지 좀 지수 코스닥 코스피 지수 관련해서 좀 악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네네네. 삼성전자가 버티질 못했어요. 오늘 삼성전자 그렇죠. 같은 경우가. 네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사실 전 삼성전자가 오늘 7만 원이 거의 깨지고 앞에 육자가 보이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 육자가 보일 정도로 지금 삼성전자가 안 좋았는 하루였는데 삼성전자 이번에 GOS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스마트폰 신작 스마트폰 냈는데 지금 발열이 났는데 이 발열이 난 부분을 쿨패드로 없애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다운시켜가지고 없애는 형태로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이제 내면서 지금 성능 저하되는. 네, 성능 저하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삼성전자 지금 곧 애플이 8일날 그 신제품 발표하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애플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 신제품 발표 제목을 바꿨어요. 최고의 성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니네 성능 안 좋아. 우리는 성능으로 갈 거야라는. 애플이 진짜 오랜만에 성능 얘기를 하는데 네. 맨날 성능 맨날 밀리다가 근데 요 얘기가 나오는데 지수가 가려면 어차피 삼성전자 가야 되는데 요 지수의 큰 악재가 아닌가. 앞으로 지수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게 쌍바닥으로 이게 딛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꺾이는 분위기 있지 않냐는 얘기도 있어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현재 코스피 코스닥 지수 흐름이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좀 크게 그 악재로 인해서 좀 하락을 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사실 10일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을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어떤 우려에 의한 그 대형주들의 수급 이탈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오늘 대형주들이 네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약간 삼성은 오히려 버틴 건데 네네. 워낙 좀 초반에 2% 밀려서 나머지는 오늘 거의 폭탄 맞았습니다. 그렇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쭉 다. 예, 지금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어떤 수급 이탈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에 좀 수급 이탈이 있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은 또 유가가 좀 130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좀 그 공급난 불안감 그리고 원자재값 상승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그리고 생각이 또 됩니다. 추가로 보자면 이게 이번 주에 22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2 통화 체계가 있는데 지금 유로화가 지금 폭락 중이에요. 그렇죠. 다이빙 유로화 지금 완전 다이빙 중인데 이거 사실 유럽에서 전쟁 나서 지금 사실 유로가 안 좋은 건 당연한 것 같은데 달러가 급등한 것도 좀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달러 부분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을까요?
이게 달러가 지금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0까지 거의 치솟아 올라가는 지금 상황이고 이 유로화가 워낙 안 좋아서 달러가 그래, 좀 더 가는 분위기. 그게 이제 이런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ECB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인플레이션을 그렇게 싫어한대요.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예. 성장률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렇죠. 자기들은. 왜냐하면 성장률 자체가 안 좋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시장 자체에 대한 또 디폴트 우려가 굉장히 네, 커지기 맞아요. 때문에 이번 ECB 회의에서 어떤 공격적 사실 그 상황이 나오면 유럽 증시에 어떤 큰 타격이 더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유로화의 어떤 약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달러의 강세는 사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지금 미국 시장은 어떤 달러가 강세더라도 미국 시장 자체는 지금 어느 정도 내려올 만큼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독일을 사실 유럽에 주도하고 있는 금융을 주도하고 있는 게 독일하고 영국인데 독일 증시가 지금 폭락 중이거든요. 그래서 네. 왜냐하면 하필 또 가까워가지고. 또. 독일은 또 독일의 거의 60% 에너지가 그 가스로 지금 뭐 자동차나 이런 네. 부분들이 그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가스를 받지 않으면 또 타격이 엄청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독일에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지금 상황이 나타나면서 유럽 증시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 달러화의 어떤 강세는 어느 정도 계속 유지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럼 지수가 좀 빠르게 올라오기 쉽지 않을까요? 좀 아마 좀 여기서 좀 어떻게 좀 더 행보를 할까 아니면 좀 더 밀리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증시라고 좀 빗대어서 얘기를 하면은 코스피 코스닥이 저는 사실 지금 바닥 레인지 자체를 2,650에서 2,700 코스피는 700 사이를 보고 있고 네. 사실 코스닥은 900포인트 정도를 봤는데 오늘 900포인트가 좀 무너졌죠. 무너졌죠. 네. 무너졌죠. 근데 저는 일부 약간 슈팅 구간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 왜냐면 약간 좀 밑으로 좀 세게 쐈다. 그렇죠. 또. 슈팅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국내 기업들의 어떤 펀드멘탈 환율이 상승한다는 거는 사실 수출 기업들에게 수출하겠죠. 수출 예.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호재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업들의 펀드멘탈 자체가 굉장히 좋고 지금 영업 능력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흐름에 지금 역행해서 우리 시장에는 반전의 이슈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중국이 지금 양회 좀 진행 중이고 전인대가 올해 이번 주 말에 진행하고 있어요. 있죠. 올해 말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전인대에서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은 경기 부양하고 있어요. 미국은 네네. 진출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일 거예요. 9일 날, 수요일 날, 9일 날 중국이 CPI하고 PPI를 발표하는데 네. 중국은 그 생산 국가이기 때문에 CPI보다는 PPI를 좀 중점적으로 중요하죠. 보거든요. 네. 그래서 PPI가 좀 어느 정도의 그 성장세가 나오지 않으면 강한 경기 부양 정책이 지금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바닥 잡을 가능성이 좀 높다. 네, 그래서 우리 증시가 지금 미국 증시도 어느 정도 지금 하방 압력을 받아 있는 상태고 국내 증시도 하방 압력을 받아 있는 상태고 중국 증시도 지금 홍콩 항생이나 그다음에 상해 지수나 지금 하방 압력을 받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중국에서의 어떤 경기 부양 정책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초창기에 실행했던 인프라 정책이 지금 이제는 나와야 될 시기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중간 선거도 있고 계속 시장의 그 지지율이 낮아지는 그런 어떤 측면을 반전을 시킬 어떤 그 모멘텀이 지금 인프라 정책의 어떤 수혜를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그다음 중국과 그다음에 한국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가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래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레인지 자체를 여기가 좀 약간 슈팅 구간이지만 이 정도가 저희 시장의 어떤 상승 전환의 어떤 시점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긴 하겠네요. 자, 우리 애단 전문가님이 이렇게 시장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주식 투자를 할 때도 거기에 알맞는 종목으로 선정이 됩니다. 자, 오늘도 히든 종목 아까 관련해서 힌트가 나갔었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원전 관련인데요.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 두산중공업이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맞춰주세요. 힌트는 조금 더 나갈 예정이고요. 자, 노란톡 입장하신다면요. 이런 인사이트들 매일매일 들으실 수가 있어요. 혼자서 방송 챙겨보기 좀 어렵다. 난 장중에도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하다 하신다면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우리 이번 주 1등 애단 전문가님 도움 받아보셔야죠. 자, 우리가 수익률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볼게요. 이번 주 수익률만 하더라도 80%에 달합니다. 일단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42%, 두산중공업 20%, 밑으로 사마부터 시작해서 흥구석유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종목, 빨간불 킬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께 선물로 가지고 나오셨다고 하니까요. 오른쪽에 QR코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 갖다 대기만 한다면 지금 보이는 실시간 노란톡 화면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방송 10분 남았으니까요. 10분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만 우리가 종목 드리도록 할게요.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사실 뭐 두 번째 이슈하면 시간이 다 끝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없는데 이 이슈가 가장 중요하죠. 이 러시아 문제로 유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관련주들도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섹터를 나눠서 보자면 뭐 원자재, 농산물, 방산주, 뭐 기타, 뭐 원전, 풍력, 수산물, 조선 너무 많습니다. 관련해서 수혜가 많이 오고 있는데 각각 업종별로 접근 방향성 잡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좀 눈여겨보시는 종목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 하면서 뭐 종목 추가 힌트 주시면 되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다 그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고 에너지주들이 지금 수혜를 가장 많이 받고 있죠. 근데 이 흐름 그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에너지주, 그냥 원전, 풍력, 뭐 수산, 뭐 그다음에 뭐 그 광물 관련주들. 수산은 좀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수산은? 수산은 좀 아니긴 수산은 한데. 좀 솔직히 러시아 대게 안 먹는다고 뭐 죽나요, 여러분? 아, 먹지 마세요, 러시아 대게. 그 푸틴 다 푸틴한테 들어가요, 그 돈 다. 네네. 여러분 러시아 대게 불매합시다. 네. 최근에 제가 네. 종목을 타 종목을 택하는 좀 원칙이 조금 있는데 네. 최근에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하면서 ETF가 지금 난리예요. 아, 사실. 맞아요. 이첼 오늘 예. 대폭등. 그 오늘 50% 넘었지 않나요? 니켈 네. 다 장난 아닙니다. ETF를 보면서 저는 종목을 좀 단타 종목을 택하고 있거든요. 아. 왜냐면 ETF가 올라가면 동시효과 때 ETF가 좀 상승세가 강하면 그쪽 네. 섹터를 좀 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ETF를 투자하면 안 되나요? ETF 투자로 해서는 사실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종목 그리고 솔직히 유동성도 우리나라 거 그렇죠. 많이 없어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이런 어떤 그 수급 쏠림이 좀 있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유동성이 좀 나오는 거죠. 예, 나오는 거지. 어떤 흔들림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네. 제가 얘기하는 변동성은 지금 현재 나오는 변동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50% 올라가면 50% 빠지는 게 또 ETF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래서 원전이나 풍력 그리고 이런 종목들 특히 원전 관련 종목들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서방 세력들이 이제는 사실 이후에서 지금 그 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켜 있다고 지금 발의를 했죠. 발의를 한 상황이고 지금 회의를 지금 거듭해서 곧 있으면은 그거를 내용이 나올 거예요. 4월 달쯤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서 만약에 탄소 중립에 원전이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 원전 관련주들은 지금 이 이슈가 아니더라도 원전 관련주들은 계속 간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당장 9일날 제가 봤을 때 누가 되든 원전은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 여당에서 원래는 원전 별로 안 좋아했다가 지금 딴 나라에서 아니 니들은 원전 싫어하면서 왜 우리한테 원전 팔라 그래? 약간 이렇게 해버리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약간 바틀었어요 살짝. 그렇죠. 분위기가 지금 정책 틀어진 상태라. 변화가 확실히 있어요. 왜냐하면 네. 사실 우리나라가 탈원전으로 갔던 이유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문에 탈원전으로 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워낙에 사태가 컸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좀 안전한 에너지를 지금 하겠다고 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돌았는데 사실 친환경 에너지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시간도 지금 많이 걸리고 살긴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진짜 친환경 하다가 이거 바람만 불면 유럽 전기 못 쓰고서 죽게 생겼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친환경 중에서도 풍력은 요즘 정말 강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제 네. 풍력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자 아무리 원전이 지금 생산 원가나 이런 대비가 굉장히 낮다고 해도 원전은 위험성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가장 안전하게 전기를 수급할 수 있는 에너지가 사실 풍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원전 유럽에서도 풍력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미국 인프라 정책의 기본이 뭡니까? 풍력입니다. 풍력. 예, 그렇죠. 풍력, 태양력 풍력인데 그 풍력이 더 강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풍력 에너지에 대한 수혜는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이제 풍력 에너지 하면 최근에 뭐 CS 윈드나 CS 베어링이나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갔었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좀 더 시장의 어떤 흐름을 네. 봤을 때는 풍력에너지가 계속해서 흐름을 이어갈 것 같긴 하지만 종목별로 선별해서 봐야 된다. 근데 CS 윈드 많이 갔으니까 그러면 네네. CS 윈드보다 조금 안 올랐는데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풍력주도 있지 않을까요? 자, 있죠. 그래서 제가 좀 한 종목 정도는 이제 말씀드리려고 제가 준비해 왔는데 네. 저는 하부 구조를 그 풍력 에너지 발전의 하부 구조를 만드는 이 종목은 아실 거예요. 예, 알고 계세요? 땡땡땡땡. 예. 5글자.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그 어. 종목을 저는 추천드리고 있어요. SK 에코플랜트에서 얼마 전에 지분 인수를 해서 인수를 했죠. 네.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상강 M&T의 어떤 기업적 가치가 굉장히 높지만 SK라는 대기업이 여기 들어오면서 어떤 네임밸류 가치나 이런 게 좀 상승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딴 데가 수주받을 때 그렇죠. 더 그렇죠. 확실해요.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네. SK라는 회사가 또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가 배터리도 계속 수주를 하고 있고 네. 동시에 이런 부분들 시너지가 같이, 좀 있네요. 같이 네.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으니까 저는 상강 M&T 이 종목도 여러분들께서는 풍력을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풍력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상강 M&T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히든 종목 밝힐 때가 됐습니다. 원전 관련해서 히든 종목 무엇인가요?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제가 두 번째 19%의 수익을 냈던 두산중공업. 아, 어, 네. 저는 두산중공업의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은 매물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쉽게 깨지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제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그 차트로 해서 기술적 분석을 해드릴 텐데 지금 현재 위치한 자리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오늘 종가가 21,250원이거든요. 네. 22,250원이니까 지금 122평 이평선을 봤을 땐 120평 위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수급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원전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정부 정책에 대한 이슈, 거기다가 유럽에서 체코나 북유럽에 대한 수주 이슈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산적해서 있고 말씀드렸듯이 두산중공업의 어떤 채권단의 어떤 채무 상환이 지금 완료가 됐고 3조 원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 부분들도 곧 있으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제는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주가 상승세가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고 저는 이 종목 목표가 5만 원에서 6만 원, 10만 원까지도 잡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두산중공업하고 상강 M&T 두 종목의 공통점이 또한 있네요. 네네네 이 두산중공업은 군용 가스터빈 엔진. 그렇죠 맞습니다. 가스터빈 엔진 엄청난 기술력 갖고 있는 곳이고 그렇죠. 상강 M&T는 이 배도 만들어요. 그렇죠 군함.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군함도 만듭니다. 호위함이랑 만드는데 네네네. 두 회사가 전부 다 방산주자. 네네. 나라 지키는 기업이네요. 네. 나라를 얼마나 잘 지켜야 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그냥 뼈저리게 느낍니다. 네. 뼈저리게. 맞습니다. 자, 오늘은요. 풍력 관련해서 삼강 M&T 정말 눈여겨보는 좋은 종목이라고 한번 말씀을 해주셨고요. 히든 종목은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원전 관련주인 두산중공업입니다. 이 두산중공업은 우리가 20% 수익까지 냠냠했었는데 우리가 더 들어갈 수 있는 그 타점을 정확하게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차트상에서 우리가 지금 아주 좋은 자리라고 얘기는 해주셨지만요. 정확하게 언제 들어갈지는 방송 중에는 공개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지금 장중이 아니니까요.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 중에서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때 들어가면 된다 이러면 매수 시그널 드릴 거예요. 노란톡방 안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분이 매일 나오시는 분은 아닙니다. 정말 수익률은 제대로 보여주시지만요. 가끔씩 이렇게 출전해 주셔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선물을 드리니까 노란톡 입장을 해 주셔야만 해요.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QR코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QR코드 갖다 대기만 한다면 오늘의 히든 종목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매수가, 매도가 정확하게 알려주실 거죠, 전문가님? 당연하죠. 왜냐하면 네.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도 에너지 관련 종목들을 쳐다보시느라 다른 종목도 많이 못 보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자 같이 가는 종목이라고 해도 이 종목이 앞으로 어떤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누구나 아는 종목이라고 해도 누구나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컨택하고 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그 노란톡방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그런 정보 많이 들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요. 주간 수익률 1등 애단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저희 디톡스탁 스타킹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